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제6편으로서 저와 함께 할 주제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매년 급증하는 세 번째 원인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 제정이나 개정에 관심이 없는 국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방송은 금융계좌를 가지고 계신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기억하실 내용은 국회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법령 제정이나 현행 법률 개정에 국민이 원하는 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8일 전기통신공사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 이름이 길지만 이것은 결국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입니다. 문제는 법률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오히려 구제가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기이용 계좌 통장 명의인의 이의 신청은 2018년 3월 김관영 국회의원님의 발의로 개정된 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시 법 개정을 발의한 김관영 의원님은 사기범과 공범이 아닌 통장 명의인의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로 피해당한 경우가 있어 정당한 상거래 보호를 위해 법률 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사기한 큰 돈을 상품권 회사 계좌로 이체하여 바로 세탁하거나 다른 상품권 회사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등 개정된 법률을 사기 수법으로 최대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당한 사람들은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오히려 서민 피해자를 2번 울린 법 개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통장 명의인과 사기범이 공범인 경우가 많은가요? 네, 공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수송 비용이 없어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채권 소멸 절차를 종료하면 보상받을 방법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품권에서 상대로 승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죠. 상품권 회사는 오히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통장 인출 지급 정지로 손해를 보았다고 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위협합니다. 오늘도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은 상품권 회사의 계좌를 이용해서 서민 피해자의 피눈물을 짜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상품권 회사들은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자신들의 계좌는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고 정상 계좌라고 이의 신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소송 비용조차 없어 마지막 포로 신청한 서민 피해자의 지급 정지를 해제해 줍니다. 또 채권 소멸 절차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서민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 개정된 법률은 첫째로 계좌 명의자에게 이의 제기를 허용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피해당한 사람의 계좌로부터 송금되거나 이체된 피해금이라면 계좌 명의인이 이의 제기와 소송을 이체할 수가 없었어요. 둘째로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 계좌의 채권과 관련해서 지급정지 중에도 채무 부존재 확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런 거 전부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률 개정 전과 개정 후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법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두 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첫째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정상거래 대금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송금되거나 이체된 피해금이라면 해당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좌 명의인의 이의 제기와 관련해서 소송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3월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일지라도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라는 것을 만약에 소명된다면은 계좌 명의자에게 이의 제기를 허용하고 채권 소멸 절차를 통해서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법 개정 전에는 누구든지 지급 정지가 된 사기용 계좌의 채권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지급정지 중에도 명의인 또는 피해자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죠. 사기꾼이 위 법률 개정 내용을 가장 많이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상품권 회사와 사전 공모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상품권 구입을 위장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를 함께 보실까요? A 상품권 이사의 국민은행 계좌는 사기용 계좌로 악용된 전력이 있었고 2019년 2월 B 피해자가 신고 시에도 해당 계좌에는 여러 명이 피해당한 사기 금액이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A 상품권 이사는 2018년 3월 개정된 법률 규정을 악용합니다. 정상계좌라는 이유로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지급정지 이의 신청을 하죠. 국민은행은 별도 내용 확인 없이 이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하였습니다. A 상품권 이사는 이번에도 해당 계좌 거래 내용 중에서 정상 거래로 입증하지 못한 부분의 금액을 여러 명에게 환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은 A 상품권 이사를 고발한 사실이 없고 경찰이나 검찰도 합리적 의심이 가는 A 상품권 이사를 수사하지 않는 이유를 피해자들에게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답답한 마음이 더해지고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져갈 수밖에 없지요. 다음 시간 주제는 무엇인가요? 다음 시간에는 최근에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문자, 사진 등을 함께 보면서 이것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함께한 시간에 공감을 하시거나 힘을 실어주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